자, 한눈에 정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질 대사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과 니은은 동화 이화가 될 건데, 자,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니까 동화작용, 호흡, 소화니까 이화작용이 되겠죠. 디귿,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거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리을,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은 ATP가 되겠죠. 미음,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영양소와 산소, O2가 되겠습니다. 비읍, 산소의 흡수는 뭐를 통해 몸 밖의 산소가 온몸으로 이동하냐면 호흡계를 통해, 그리고 또 확산을 통해 몸 밖의 산소가 몸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시옷, 흡수된 산소는 어떤 걸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전달되냐면 혈액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순환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응, 노폐물은 이것을 통해 배설계나 호흡계로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또 순환계가 되겠죠. 자, 오른쪽 지읒, 체온유지, 호흡운동, 심장박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기초대사량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 활동대사량 될 거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 일일대사량이 되겠죠. 자, 티읕, 영양 부족이 되려면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야 합니다. 영양 과다가 되려면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아야 되죠. 마지막 히읗 보시면 체내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니까 대사성 질환이 되겠죠. 수능 1등급 1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 세포호흡일 거고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단백질 합성이겠네요. 그럼 얘는 쪼개지는 거니까 이화, 얘는 합쳐지는 거니까 동화가 되겠죠. 기억, 가하 과정에서 산소가 소비된다.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을 쪼갤 때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니은, 나아 과정에서 ATP가 이용된다. 합성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따라서 그 에너지를 ATP에서 꺼내 쓰겠죠. 디귿, 가하 과정을 통해 포도당의 에너지 중 일부가 ATP에 저장된다. 맞습니다. 이게 모두라고 낚시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답은 5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당이 단계적으로 쪼개지고 있는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 ADP에서 ATP로 합성하면서 저장을 하게 되죠.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하 과정, 세포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맞죠? 여기서 주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단계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당은 너무 커서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반띵시켜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니은, 나아 과정에서 고에너지 인상결합이 형성돼서 2개의 인상기가 3개의 인상기로 추가가 되죠. 디귿, 세포 호흡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니은이 아니라 기억 ATP가 생성되죠. 답은 4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빛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광합성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포도당과 O2가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 가는 세포호흡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나, 광합성은 동물과 식물에서 모두가 아니죠. 동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광합성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 화학에너지는 저장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에 저장되는 거 맞고요. 디귿, 세포호흡과 광합성의 반응에 모두 효소가 필요하다. 물질 대사는 동화건, 이화건 모두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과 들어가는 이제 세포호흡의 재료로 하나는 O2가 될 거고요. 그때 포도당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은 H2O랑 CO2가 될 건데, 이들은 지금 니은과 디귿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니은, 둘 중에 하나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아데노신인데, 아데노신에 2개의 인상기가 붙어 있으니까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될 거고요.
아데노신의 3개니까 트라이포스페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ADP를 조립해서 ATP로 합성할 때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반대로 ATP가 ADP로 분해될 때 아까 필요로 했던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CO2, 기억은 O2입니다. 니은 A 과정에서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여기로 와서 ADP를 ATP로 만드는 A 과정이 진행됩니다. 디귿 근육 수축 과정에서 근육이 수축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B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직접 사용된다. 맞죠? 답은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를 CO2와 H2O로 분해하는 세포 호흡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 에너지가 ADP를 ATP로 합성하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될 거고요.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다시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직접 생명활동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억, 과정 가에서 빛과 함께 열이 방출된다 라고 했는데 빛은 방출되지 않습니다. 니은, 과정 나에서 인상결합이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ATP에 있는 인상결합을 끊어내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된다가 아니라 소모된다 혹은 뭐 제거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디귿, ATP는 여러 생명활동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답은 3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P가 ATP가 되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세포호흡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일부가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는 걸로 보아 이 친구는 열 에너지가 될 거고요. 또 포도당과 기체가 세포호흡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기체 X는 O2 산소가 될 거고 그때 물과 기체 Y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세포는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때 기억을 소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ATP를 소비해서 그 에너지로 합성, 동화작용을 하죠. 맞고요. 니은은 근육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니은은 열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물질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체 X는 확산에 의해 혈액에서 조직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죠. 기체 교환은 O2, CO2 모두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도당과 O2가 들어가서 세포호흡이 일어났을 때 최종 분해 산물로 CO2와 기억 H2O가 만들어지겠죠. 그때 발생한 에너지가 이제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고 이제 더 가서 ADP가 ATP로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ATP를 ADP로 분해해서 아까 저장했던 그 에너지를 다시 써먹게 되죠. 그럼 가 과정이 ATP를 ADP로 분해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에 해당하는 예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주로 배설계를 통해 배출된다. 기억은 H2O이기 때문에 배설계와 호흡계 둘 모두 배출이 되는데 뭐 주로라고 얘기했으면 배설계를 통해 배출된다라고 해도 되겠죠. 니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는데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쓰인다고 했는데 자, 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산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기체 교환에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흘러나옵니다. 디귿, 포도당의 화학에너지가 ATP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죠. 여기 포도당에 들어있는 화학에너지를 쪼개서 일부 에너지를 ATP로 전환합니다. 이때 에너지가 모두 ATP로 전환되진 않아요. 일부는 열에너지로 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4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 중 일부라고 했고 영양소 A, B의 검출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 위 되겠죠. 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단 3,
그리고 아이오딘 반응에 의해서 어떤 게 검출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수단 3는 지방 검출하기 위한 용액이고요. 또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각각 녹말과 지방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수단 3에서 검출된 이 친구가 지방, 그리고 녹말 반응에서 검출된 B가 녹말이 되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 이자에서 A,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이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렇게 모든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다 나오죠. 따라서 A 분해 효소도 물론 분비됩니다. A, 지방은 위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 위에서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A, 지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 B의 화학적 소화, 녹말의 화학적 소화는 입과 소장에서 일어난다. 입에서 아밀레이스 나오고요. 소장에 이자액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 가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모양만 보고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육각형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요 육각형의 물질이 포도당 같은 단당류예요. 그래서 다 이어져 있는 얘가 탄수화물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와 나는 각각 지방과 녹말이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 중에 녹말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해파리 같이 생긴 이게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쪼개지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지방산과 이렇게 다리가 하나 달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죠.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녹말, 나는 지방이다. 맞고요. 기억은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된다라고 했는데 기억, 포도당은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융털의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가 됩니다. 디귿, 이자에게는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B, 중성 지방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이 친구는 라이페이스, 이자에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녹말을 분해해주는 거, 첫 번째 분해에서 들어가는 아밀레이스, 이 친구도 이제 이자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 A와 산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양소 A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영양소 A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포도당이 될 수도 있고 아미노산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 나온 선물을 보니까 공통적인 최종분해 선물과 암모니아가 나왔죠. 이렇게 질소를 가진 질소성 노폐물이 나온다는 건 영양소 A는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었다는 뜻이죠. 보기 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에 해당한다. 영양소 A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니은, 세포호흡에 사용되면 열이 방출된다. 세포호흡에서는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돼서 열이 발생합니다. 맞고요. 디귿, 세포호흡에 사용되어 생성된 노폐물의 일부는 간으로 운반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되죠. 따라서 운반되는 거 맞죠. 답은 5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가 가로 흡수되고 있으니까 가는 소화계가 될 거고요. 가운데에서 모두를 연결해주고 있는 친구가 혈액에 해당하는 순환계가 될 거고 기체들이 드나드는 다가 호흡계가 되겠죠. 보기 볼게요. 기억, 소화계와 순환계 모두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물질대사는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기관지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 호흡계에 속한다. 맞고요. 심장, 혈관 모두 이제 혈액에 관련된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기관계 AD라고 했습니다. 모양 보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A는 가운데서 순환하고 있으니까 순환계가 되겠죠. B는 지금 위, 간, 소장, 대장 이런 거 있으니까 소화계가 되겠죠. D는 콩팥이 그려져 있으니까 배설계가 될 거고요. C는 폐가 그려져 있으므로 호흡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조직세포 있고 이제 물질 기니디리가 나와 있는데, 자, 소장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영양소가 되겠죠. 그 다음 혈액에서 배설계로 나가는 게 요소가 되겠습니다. 호흡기에서 순환계로 들어가는 니은이 O2 산소가 될 거고요. 나오는 기체 디귿이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B에서 합성된다. 리을은 누구냐면 요소인데, 요소는 B 소화계 안에 있는 간에서 합성되죠. B에서는, 즉 소화계에서는 물질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배설된다라고 했는데, B가 아니라 D 배설계가 들어가야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니은과 디귿의 교환 원리, 니은과 디귿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예요. 교환 원리는 혈합차가 아니라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죠. 답은 1번.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만 잘 읽어주시면 돼요.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가장 많이 섭취해야 하는 시기가 유년기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단백질 보시면 유년기 때 60으로 가장 작죠. 여자도 60으로 제일 많은 시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청년기보다 청소년에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한다라고 돼 있는데, 청년기 700, 청소년기 900 더 많고요. 여성도 청년기 때 700, 청소년기 때 800으로 더 많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맞죠?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뼈를 만드는 무기염류죠. 디귿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는 건데 에너지 양이 2200, 2400, 2500 늘어나고 있네요. 1900, 2000, 2000 얘도 감소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디귿도 틀렸네요. 답은 2번.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A, B에 따라 음식물 가, 라에 포함된 에너지가 소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 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에서 라로 갈수록 점점 필요한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보아 칼로리는 라로 갈수록 점점 고열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파란색이 훨씬 더 오랜 시간, 거의 1시간이 넘지만 빨간색은 뭐 몇 분 필요 없죠. 즉 빨간색은 조금만 활동해도 되고 파란색은 많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활동해도 되는 이유는 B에 해당하는 활동이 더 격렬한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만 활동해도 가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더 격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억, 음식물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라이다. 맞죠? 가장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니까요. 니은, 활동 A는 B보다 시간당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A는 되게 오래 필요한 거니까 A는 칼로리를 조금씩 쓰는 거고 B는 순식간에 확 쓰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디귿, 활동 B를 2시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어요. 근데 가와 나에 포함된 에너지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B가 얼마나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B 활동을 전체를 이제 60분이라고 하니까 한 15분치 열량이 들어있고요. 또 나에는 한 20분치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B라는 활동을 약 35분치 할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여기 2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2시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가나에 포함된 에너지보다 많죠. 즉 가랑 나를 먹어봤자 B 활동을 2시간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5분밖에 지속을 못하죠. 따라서 답은 3번.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섭취량이 많은데 조금 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섭취는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양 실조가 올 수도 있겠네요. 보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에너지 과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리기 쉽죠. 비만이니까. 니은, 영양 부족 상태가 오래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영양이 부족해지면 탄수화물을 쓰고 우리 온몸에 있는 단백질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항체가
깎이기 시작해요. 항체가 면역에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 그 친구가 깎이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에너지 과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영양 실조가 아니죠. 영양 부족 상태가 오래돼야 영양 실조가 걸릴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번.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의 한 종류인 A이다. A는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A는 고혈압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걸리기 쉽다라고 했죠.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라고 했으니까 즉 B만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 A가 있는 사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가는 건 고혈압이 아니라 당뇨죠. 틀렸고요. 디귿,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짜게 먹지 않아야 하고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답은 4번. 고난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데노신의 트라이포스페이트죠. 그러면 ATP고요. 아데노신의 이제 디포스페이트 혹은 더블 포스페이트니까 ADP가 되겠죠. 자, 그리고 ATP가 소모되면서 ADP가 만들어지면 그때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고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니은 ADP를 조립해서 ATP가 합성될 때는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고요. 그 에너지는 세포호흡에서 온다고 했죠.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기억은 동화작용, 기억 분해되는 거죠. 이화작용입니다. 니은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된다. 맞고요. 디귿. 니은 과정. 니은 과정은 ATP가 합성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 에너지 세포호흡에서 온다고 했죠.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리을. 나보다 가의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죠. 답은 5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이제 차근차근 분해돼 갖고 최종 선물로 나타나는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니은부터 리을까지는 CO2H2O NH3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그러면 NH3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이 안에 질소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고로 기억은 영양소 중에 아미노산, 단백질의 이제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물질 니은은 니은, 디귿, 리을 중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큰 건 당연히 물이죠. 우리 인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니은이 H2O 물이 될 거고요. 디귿, 주로 호흡기에 의해 몸 밖으로 나가는 건 얘는 배설계로 나가죠. 그래서 CO2가 디귿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이 NH3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리을이겠죠? 기억은 여기 영양소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자, 보기 볼게요. 지방산은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산은 CH5만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디귿 CO2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CO2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버려져야겠죠. 리을, NH3는 소화계에서 독성이 약한 물질 요소로 전환된다. 소화계 안에 있는 간에서 전환이 되죠. 따라서 맞고요. 답은 3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화계의 구조와 녹말의 소화 과정이다. 자, A, 입이겠죠? B, 위가 될 거고요. C는 소장이 되겠네요. 이제 녹말 덩어리가 첫 번째로 부서지고요. 그 다음 부서진 녹말이 이제 엿당까지 분해가 되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 의해 녹말의 표면적이 증가한다. 자, 녹말이 부서지면 당연히 이제 소화 효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많아져서 표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얘는 그러면 우리가 녹말 덩어리를 2로 씹어서 부서진 녹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니은, C, 소장에서 부서진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된다 라고 했는데 요거 낚시입니다. C, 소장에서는
부서진 녹말이 분해가 되는 건 맞는데 그 물질을 분비하는 건 이자에 있는 아밀레이스죠. 따라서 C에서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C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해야 맞게 되겠습니다. 디귿. 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실제로 녹말 덩어리를 이제 씹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안 씹고 삼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죠. 따라서 나가 일어날 수도 있죠. 답은 4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이제 에너지 대사를 나타낸 것 같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순환계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관여한다. 순환계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포도당을 운반하기 때문에 세포호흡에 도움을 주죠. 니은. 세포호흡 결과 방출된 에너지는 ATP에 저장되었다가 생활 에너지로 나중에 쓸 수 있죠. 디귿. 호흡계와 소화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호흡계에서 산소 공급하고요. 소화계에서 영양소 공급하니까 맞죠? 답은 5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는데 소화계에서 영양소 공급해야겠죠? 근데 포도당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호흡계에서 산소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물질들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그 이산화탄소는 호흡계에서 날숨으로 나가겠죠. 기억.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의해 운반된다. 맞고요. 적혈구 안에 있는 물질이죠. 니은. 영양소 포도당은 소장의 용털에서 흡수된다. 포도당은 용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의 이동에는 순환계가 관여한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가 소화계가 될 거고요. 가운데 순환계가 이제 모두를 연결하고 있고요. 기체가 들락날락하는 이곳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가에서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화작용은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소화도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될 수 있겠죠. 니은. 가에서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은 포도당이다. 맞죠?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포도당을 공급하죠. 디귿. 산소가 나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할 때 확산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ATP가 소모된다? 아닙니다. 소모되지 않죠. 답은 3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에 포도당과 함께 들어가는 건 산소가 되겠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최종 분해 산물은 물과 CO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에너지는 ADP를 ATP로 바꾸는데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AB 전부 다 물질 썼고요. 가와 나 중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ATP라는 커다란 물질이 ADP라는 작은 물질로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써먹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출된 에너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적 에너지, 뭐 빛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서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 여기 소화계입니다. 기체들이 출입하는 곳 여기 호흡계고요. 오줌이 나가는 곳 배설계겠죠. 그들 모두와 이어져 있는 게 순환계고 그 순환계에 의해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받아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가나다에 해당하는 기관계 모두 썼고요. 두 번째,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과정과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의 이동 과정을 각 기관계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화계에서 얻어진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한테 운반될 거고요. 호흡계를 통해 만들어진 O2,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즉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조직세포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둘이 이제 모여서 최종적으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그때 CO2와 H2O가 만들어지죠. CO2는 다시 순환계, 혈액을 타고 호흡계로 가서 날숨으로 나갈 거고요. 마지막 H2O 같은 경우는 순환계를 타고 날숨으로 기체로 나갈 수도 있고
배설계에서 액체로, 물의 형태로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소화계에서 만약에 영양소 중에 아미노산이 공급됐다면 그때 추가로 나오는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죠. 그럼 그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순환계를 타고 다시 소화계로 간 다음에 소화계에 있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고 그 요소는 다시 혈액으로 녹아들어서 배설계로 전달이 되어 오줌으로 나가는 과정까지 생각하시면 100점이 되겠습니다.